탈원전 철회 촉구 창원시민 굴비대회는 그야말로 현 정부가 브레이크를 빼놓고 달리는 차와 같이 준비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많이 허술하고 또 위협한 점들이 많이 와서 닿았을 거예요. 그러나 위협한 것만큼 급하고 바쁘게 이 행사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가 더 밀려서 그야말로 낭떠러지에 백록담 입구에 삼천궁녀가 떨어져 죽듯이 밀리는 그런 절박한 입장에서 이것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불과 10일간 불원천리 광주에서 지난달 27일 그야말로 3일 만에 300명의 인원을 학계, 시민계, 기업계 등등 많은 지인들을 모시고 급하게 걸기대회를 시작한 이후에 바로 지난 2020년 1월 6일 창원으로 바톤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창원 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 아주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이 장소가 현재는 침몰 상태를 지나서 수장되기 되도록까지 온 이 현실을 저는 간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릴레이 바톤을 제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 경남에 메이저 언론사가 있지만 아주 열악하고 그야말로 기자가 없을 정도로 보건분도 뛰고 있는 경남 여성시민사회의 바톤을 던진 이유는 바로 지금과 같이 이 한 명이라도 이 나라를 건지는데 앵카를 던져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아셨기 때문에 아마 이 바톤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의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취지가 왜 시작됐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된 과정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의 출발은 야칭 사과넷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사회가 보다 이성적 기제에 의해 발전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자각적, 자발적 모임으로 시작되었답니다. 두 번째, 사과넷은 고위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최영대 현 사과넷 공동대표와 박기철 전 한국전력 주한규 서울대 핵원자력공학과 교수님,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실장 등이 앞장서서 불과 2018년 8월 15일 처음 서울대 포항회관에서 모임을 가진 것이 발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8월 15일 모임 이후에 많은 원자력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 학계, 시민 등이 참여해 현재는 76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과넷 회원들은 현 정부의 탈원전이 과장된 방사선 공포와 사실을 외면하는 왜곡된 환경의식에서 비롯됐음을 개탄하고 대한민국의 정책이 사실과 과학에 근거해 수립되어야 한다는 뜻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단체가 활동을 불과 채 1년 3개월 정도 된 이후에 현재까지 활동해온 것을 말씀드리자면 탈원전이 경제와 환경을 망치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기에 사과넷 회원들은 시민의 힘으로 탈원전 철회 촉구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2018년 12월 11일 한겨레 신문에 탈원전 철회 촉구 광고를 게재하게 됐습니다.
이 한겨레 신문을 게재하면서 문화일보라든가 5개의 신문사에도 모단 광고를 사비를 모아가지고 광고를 해서 독려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12월 28일 동아일보에 탈원전 철회 촉구 전면 광고와 게재 그리고 동아일보 사업 앞에 가두 천막을 치고 탈원전 촉구 100만인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오늘 이 행사도 좀 전에 말씀 올렸듯이 좀 더 영향이 있고 좀 더 이 탈원전에 확고하게 앞장설 분을 사실은 제가 대회장으로 모시려고 동분서주했었습니다. 7일 만에 아무도 이 앞장에 서실 분들이 제대로 대회장에 모셔지질 않아서 제가 이 소임을 미약하나마 무대에 올리게 됐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가 초석이 되어 브레이크업 빠진 질주하는 정부의 정책을 막아내고 원자력에 관한 깊은 조의가 있는 분이 탈원전 철회 방어가 될 수 있도록 저는 훌륭한 분을 모실 것을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이면에 일선에 나서서 이면에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전에 여기에 일찍이 탈원전 2년 전부터 활동해온 정상우 우리 두산중공업 협력회사 협의회 사무국장이신 정상우 사무국장님께서 20여 명의 회원을 모시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일어서서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일어서 주세요. 박수 한번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대회장 한 분은 훌륭한 분이 앞장서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사랑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또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김영수 경남 여성신문의 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뭐 밥도 나오는 자리도 아니고 뭐 이런 자리도 아닌데 기꺼이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창원의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자분들도 고맙고요. 방금 공연을 마치고 간 윈 난타 공연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강주시청에서 26년간 공직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6년 전에 퇴직을 했는데 쉬어보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음악 활동, 문화 활동 이런 것을 즐기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자식을 키워준 이 나라의 국정, 나라 살림에 대해서 관심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평생 살려준 국민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고 제가 국가의 녹을 먹고 살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잘못한 것들이 보이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나 장명하게 틀린 웬만한 상식을 가진 사람을 알 수가 있는 이런 정책 잘못이 저는 탈원전 정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한 곳에서도 어느 누구도 그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죠. 더구나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저 후배들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근무하는지를 알 수가 없게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들여다본 것이 창원
이 가장 그런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처참한 경제적인 곤란을 겪었던 것이 창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었죠. 저는 제 고향이 전남 해남입니다만은 마산으로 이어지는 이 창원도 정말 저는 사랑을 합니다. 저는 원래 그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 행사 쪽에 많이 관여를 해가지고 제가 특히 음악을 좋아합니다만 목포의 눈물, 오정이라는 그 판소리 서편지에 나온 가수를 데려다가 예술 행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사회자분 소개를 하다가 목포가 나는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오정혜 군, 우리 언니도 나도 사랑하는 가수 이렇게 소개를 해버렸습니다. 배우까지만 했으면 됐을 거인데 배우자 해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강주 시내에서 한때 제가 오정혜가 내 애인이다 그러는데 얘 오정혜는 그렇게 이쁘고 잘생겼는데 오정혜 남편은 키도 작가라고 못생겼다냐. 그래서 이제 또 누가 또 하는 말이 또 아이고 그래도 돈도 많고 고시도 합격했다 그래. 그렇게 이제 오해된 적이 있는데 저 수많은 그 노래를 킨 그런 사연. 여기 창원에 오면은 제가 노래가 생각나는 게 어떤 노래가 생각나느냐.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그 뒤에가 정말 그 슬픈 가사였네요.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이게 저 삼장의 여인이라는 노래인데요. 여기가 마산 결핵요양원에서 그 결핵병에 해서 살아나는 남자를 멀리 두고 떠나는 얘기를. 원래 도시의 재생은 지금처럼 일어나는 그런 물리적인 재생만 있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재생이 돼야 된다. 우리 삶에 대한 재생을 갖다 준 곳이 어디냐? 여기가 마산이라는 곳이다. 마산은 늘 새로운 꿈을 꿨었고 늘 올곧은 길을 추구했고 더불어 여러분들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게 북마 강제이고요. 지금은 뭐 강주를 민주화 환경의 도시라고 그렇지만은 우리 강주가 민주화를 일으킨 것은 마산의 기운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마산에 이어진 것이 창원이죠. 창원은 우리 시절에 지난 우리 민족중흥시대에 맨 앞장서서 우리의 가난 고개를 넘었던 것입니다. 창원이 기계공업의 요람이고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한 단계 성숙시킨 부품산업의 선두서서 이 나라를 일으켰던 곳이 창원입니다. 창원에는 여러분만 잘 사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 호남 전라도 사람들에게는 이곳에 와서 자취방을 해먹으면서 저희 사는 고향에 월급 타서 아껴가지고 붙여준. 그래서 저희 옆에 있는 형제들이 공부했습니다. 누님들만 그랬습니까? 저희 아재들은 창원에 와서 기계공을 일으키면서 기름밥을 먹어가면서 일으켰던 이 나라의 민족중흥의 기수입니다. 저는 제 고장은 뭐 흔히 못 산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전 항상 그렇게 합니다. 왜 그것이 당신만의 책임이냐 나라만의 책임이냐. 작은 사람들 울산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럴 때 정말 전라도 사람들 그렇게 노력했느냐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 그 가난은 우리 전라도가 안고 있는 숙제지. 그래도 창원은 울산은 가난으로부터의 멀리 도망간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느끼는 건 뭐냐? 창원이 우리나라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시 237곳 중에서 210입니다. 210. 거의 꼴등순입니다. 우리처럼 전라도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못 살고 잘 살아고 없던 데는 IMF가 와도 무시 오다 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소득이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면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최근에 어쩌면 최근에 가장 힘든 곳은 전라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라도는 현재 정부에서는 당뇨병 당위적이게 해가지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대하는 그런 포퓰리즘 정책에 의해서 지금 취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소득이 급감하기 시작하고 일자리가 시작하는 경남 경제, 그 중에서도 창원 경제가 더 힘든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피부로 느낄 겁니다. 이런 사정 속에서 저희 아버님이 시골학교 교장선생님을 한 3, 40년 하셨는데 저에게 준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남에게 져주고 살고 버거시도 살고 싫은 소리 말고 마지막에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게 저희 아버님의 저에게 준 어떻게 보면 가훈 같은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오늘 근데 제가 이 빨간 이 어플을 하고 나온지 아십니까? 제게 죽어있는 투쟁심을 살려서요. 이것이 만약에 계기가 되어서 우리 창원 시민들이 깨어났어요. 틀린 것을 바로 잡아서 새로운 창원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내가 이 대한민국의 남자가 태어나서 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저 빨간 머플러를 가지고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한 공무원 출신은 남자로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민주 성지 도시 광주 시민으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이 세상에서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일, 이런 일을 통해서 너의 시간을 써라. 이게 저희 아버님이 또 하나의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나라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백성에게 나라에서 백성은 하늘입니다. 백성에서 하늘은 밥입니다. 밥.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격파하는 것, 극복하는 것, 이 문제만큼 저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문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념의 문제도, 자와 우의 문제도,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 나라 국민들이 걱정 없이 발 뻗고 편히 잘 수가 있느냐. 그러려면 대학교 납부금 애들 걱정은 안 하게 만드는 삶. 이게 저는 국정의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저는 조선업하고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원자력 산업, 원자로 산업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업은 우리가 꼭 잘못했다기보다는 국제적인 그런 조선업 대경제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노동 임금이 올라가면서 어렵게 된 분야인데요. 이 지금 최대의 차원을 옥죄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실제로는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잘못도 없이 창원 사람의 뭐 거의도 없이 뭐 하늘에서 떨어진 날벼락처럼 여러분들 창원 시민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제가 말을 들면은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바람잡이로 나왔고 저보다 더 저명하고 유력한 분들이 많이 있기에 제가 이 글을 4월밤을 썼습니다. 3편을 썼는데 저는 3편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 글을 읽는 것으로 해야지 제가 또 이 이야기를 들어는 우리 막걸리 집에서 술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도 끝도 없이 해오니까 안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 글 중에서도 여러 글이 있습니다만은 새벽에 난중일기가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이순신이 새벽이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술에 홀로 앉아 쓴 글이 난중일기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쓰겠죠. 저도 난중일기만 못해도
우리 창원 시민을 생각하면서 새벽에 쓴 글이고, 이 3편은 어제 아침에 쓴 글이니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면서 제 간절한 마음, 조금이라도 지금 간접살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세상에 탈원전이 왜 이 정치에 왔을까? 아마 어림잡아 짐작할 것입니다. 공자님 말씀에 충신이 중요한데, 어느 마을에도 충신이 사는 게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학이라고 있습니다. 호학. 물 좀 없어요. 물 좀. 그냥 물. 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깨닫지 않으면은, 옛날 것들만 갖고 그걸 믿어버리면은, 그게 고정관념이 되어버리면은, 모르는 것만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을에 누군가는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탈원전이라는 게 어떻게 하냐? 이 탈원전 정책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탈핵 사상에서 비롯된 겁니다. 독일 쪽에서부터 출발했는데요. 나치즘에 대한 반성입니다. 나치즘이 그 반성한 게 어떤 걸 반성해야 되냐면은, 아인슈타인의 그런 상대성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 상대성 원리를 갖다가 원자폭탄을 맞는 것이죠. 독일 쪽에서 일어나는 평화주의자들이 일어난 게 어떤 게 일어났냐? 인간을 해롭게 하는 전쟁 살상 무기는 우리 힘으로 다 없애야 된다. 이게 일어난 것이 탈핵 운동입니다. 탈핵 운동.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이죠. 탈핵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런데 세월은 엄청나게 뒤로 흘러가지고 원자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가치 중립적입니다. 중립적. 어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은 그래도 비교적 선의로 이용돼가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발견한 세 개의 힘 중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첫 번째 힘은 중력이고요. 두 번째 힘은 전자기력이고, 세 번째 힘은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만약에 원자력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 세계는 에너지 기반이 오직 중동 산국, 거기에 힘에 의해서 좌우가 뻔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원자력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현재 그래도 제조업 기반을 일으키고 어디 불 없는데 없이 이렇게 불을 켜서 할 수 있고,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만들어 놓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업국을 일으킨 기반이 원자력 산업입니다. 원자력 산업을 일으킨 분들 참 눈물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정말 없는 돈에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자들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정말 아순소리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년간, 60년간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 세계에서 여러 나라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원자력은 그렇게 사고가 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1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사고. 그러니까 거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건데, 공교롭게도 탈원전 이런 시비가 별로 없어진 시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체르노빌 사고하고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무서움의 공포를 지금까지 탈원전 탈핵 사상에 빠져갖고 환경 좌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그동안 숨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설득력 없던 사람들이 후쿠시마의 사고하고 체르노빌 사고를 그걸 학대 가장 해석을 하면서 온 국민을 세뇌시켜서 일으킨 것이 탈원전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게 가치 판단할 때 어떤 분들의 이야기가 맞고 어떤 분들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아는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출하는 YS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DJ 대통령도 다 그런 일리는 있지만 도저히 우리나라 환경이 탈원전을 했다는 이것은 난리가 날 판이니까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덜컥 물어본 분이 아까 브레이크 없는 회장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쓴 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주시청 공직자 시절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강주 지역의 대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취직 자리를 찾아서 신림동 고시촌으로 울산과 창원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자리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제 고향 강주는 몰라도 창원만은 경제적 고통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창원의 선배들이 나라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기름밥을 먹으면서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원 지금 희청거리는 오입니다. 나락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창원을 가장 큰 산업하는 원자력 산업의 밑둥을 정부가 나서서 잘라버리면서 창원은 비빌 언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순전히 착각 때문에, 부정확한 지식 때문에 짐작을 확실로 삼아버려 일어난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자신들은 무슨 환경 보존론자, 세계 평화론자인 것처럼 생색내고 국민들의 삶은 경제, 환경, 건강 측면에서 개나 돼지의 삶으로 몰고 가는 정책 테러이고 폭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많이 배우면 현명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배운 자일수록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세 범죄, 미혹, 미망, 미몽의 부름팀에 빠져 온 국민의 삶을 질곡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알려면 제대로 알고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 합니다. 선무당인 사람을 찾고요. 자기 살림 아니다고, 자기 돈 아니다고 멋대로 마음대로 내질러버린 것이 탈원전 정책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적 능력과 판단이 부족한 문재인 대통령을 속여먹은 탈핵 무당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는 그 내막과는 다르게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원자력은 경제성, 안정성, 항해성 측면에서 단 한 가지도 다른 신재생 등 에너지과도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더욱더 접하고 우리 한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저는 원자력 하나만 똑똑히 잘해도 앞으로 한국 경제에 큰 주축들이 되고 10년 정도, 20년 정도는 한국 경제에 일자리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은 정말 헷갈리기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모든 국민들, 언론인들, 아니 대통령 후보의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마저도 다 속여 먹어버린 것이 탈핵 무당들입니다. 여기 그래도 경남 쌀 지낸 누굽니까? 우리 홍준표 그분만 혼자 안 속고 넘어가고 그분은 저하고 똑똑합니다. 성과는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탈원전 논자들은 정말 대중조작, 성 공작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알고도 그랬다면 능지처참해야 될 것이요. 착각 속에서 모르고 그런다면 진짜 공부를 안 한 헛똑똑이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러분들 사람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이주를 해가지고 나이가 많이 더 노령으로 죽었고요. 또 이사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신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왜 일어나냐면은 거기가 해일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인데 그 공무원이 돈 아낀다고 해일 담백을 높이 싸지 못해가지고 바닷물이 넘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전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원자력이 갖고 있는 본연적 사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요. 그 무섭게 벌어진 체르노빌 사고가 왜 일어났느냐?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지역은 사회주의 체제가지고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하질 않습니다. 퇴근 시간만 되면 책보 쌓아놓고 퇴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 상태에서 밸브를 잠가야 될 것을 풀어버려 가지고 거기는 우리나라 원자라고 하니 몇백 년 전에 원자 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발전소가 체르노빌 발전소입니다. 노후가 돼가지고 일어난 사고가 그 어처구니 없는 그야말로 인재가 체르노빌 사고입니다. 우리의 원자력 기술도 뛰어나지만은 원자력의 형태가 중수로나 가수형 원자력이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 강제구 소령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원자력 사고를 안고 원자로만 쓰러집니다. 옆으로 튀어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방사선 해가지고 후쿠시마 연안에 잡힌 고등어 300년 동안 먹지 마라 그러는데 제가 아침에 오늘 바나나를 가져오라고 안고 가자는데 바나나 한 개에 든 방사능 세슘 130g 방사능하고 후쿠시마 연안 고등어 한 개에 든 방사능하고 똑같습니다. 후쿠시마 우리가 뉴욕을 한번 갔다 온 비행기 타고 가면은 후쿠시마 연안 고등어 2년간 날마다 2마리씩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기 뉴욕까지 비행기 타지 말고 갔다니까 엑스레이 안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게 그걸 보도하는 언론 과연 각자들의 말은 한 번도 듣지도 않고 오직 한경 좌파 그 사람 똘똘 뭉쳐가지고 한경 좌파들 이 사람들이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원자력 옆에 발전소 옆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어떻게 일어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어디 월성 여기는 가보면 안 된다. 신한울 여러분들이 차원 경제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숙제가 뭐냐? 신한울 3, 4호기를 지금 빨리 지어가지고 가동을 해야 됩니다. 원자력을 여러분들 60년 동안 탈원전을 하니까 원자력 산업이 문제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서서히 말려서 고문해가지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 왜 중요하냐? 꼭 산업이라는 것이 나무 하나 키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숲을 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2, 3년만 물 안 주면 다 말라서 다른 나라 다 쫓아가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제 기막힌 이 사연은 여러분들이 제가 쓴 글을 통해서 한번 참아놓을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저희끼리 하고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보신 분들은 일단 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발언이 여러분의 같이 옆에 있는 분의 설득이 그것이야말로 창원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보궐선거 때 저희 우리 사실과 시민 네트워크에서 창원의 성산시장이 뛰어들었습니다.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이번 선거에서 뽕대를 보여준 것밖에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유한국당 지지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그 사람이 우리 와서 큰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창원 성산시장 아줌마들이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진짜 역자입니다. 애기들 학원비도 못 보냅니다. 그래서 제 손길을 부여안고 이랬던 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더불어 사는 도시라는 것이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 세금 받아서 월급 받아먹고 산다고 정치인들을 해서 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올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더
없이 사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분들을 껴안고 그분들과 같이 사는 길, 이런 것은 저는 창원 경제를 일으키는 길은 탈원전 정책부터 부숴야 됩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간절히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은 원재료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 놓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는 알아야만 제가 몇 마디 하더라도 왜 저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자력 관련 노동조합연대 의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인 노희철입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 다들 전기가 어떻게 왔는지는 잘 아실 거고, 저는 어릴 때 한 초등학교 2, 3학년 때 전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전기가 처음 불이 켜졌을 때의 기억을 제가 원래 55인데 그때를 아직까지 안 잊어버립니다. 그만큼 저에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 만드는 회사에 다닙니다만 옛날에는 그래도 전기가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전기가 오든 안 오든 뭐 그냥 그렇게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뭐 허구한 날 정지는 됐으니까요. 특히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뭐 하루에도 두세 번씩 정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기가 없으면 사실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기가 인권이라고.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기가 모든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함께 값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만 그게 바른 사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원자력은 한 1kW 만드는데 한 60원 듭니다. 그러나 가스나 태양광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몇 배나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기 때문에 생활에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생활적을 공부하지 못할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생활에서는 그렇지만 사실 고리 1호기가 74년도 상업운전 개시하면서부터 원자력이 시작됐는데 우리 산업이 발전하면서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사실 전기였거든요. 그때는 뭐 전체 에너지의 전기의 한 40% 거의 50% 60%까지 육박할 정도로 전기를 공급했던 게 원자력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까 우리 신광조 우리 서간의 공동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요즘 어디 있냐? 그러면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창원 있다, 울산 있다 그러면 뭐 괜찮은 데 있나 그랬어요. 지금도 묻지 않았어요. 거기 가면 어느 정도 살 수 있다고, 생활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신광조 공동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212억 경작이 근데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저희들이 노동조합과 함께 나서서 우리 시민연대와 함께 나서서 탈원전을 반드시 저지해서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좀 신문에 많이 나왔죠. 신월선 1호기 폐로에 관련해서 저는 92년도 입사를 했습니다. 91년도 입사해서
92년도부터 월성 원자력 본부에 근무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데가 바로 월성 1호기, 여기 월성 1호기 근무했어요. 개척제어팀이라고 있습니다. 말하는 제어 파트, 원자로 제어, 뭐 터빈 제어 이런 제어 파트 때가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개척제어팀은 한 20년 제가 99년도 갔다가 99년도 나왔으니까요. 한 20년도 근무를 했는데 그 이용률이 발전소 이용률이라고 합니다. 지금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회사가 들은 것이 경제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이용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용률이 사실 83년도 사업운영 개시했을 83년도죠. 운전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고 15년까지 평균 이용률이 78.3%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시한 경제성의 그 인계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40%입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 설비 개설을 하면서 돈을 얼마 든지 여러분들 기사와 봐야겠죠. 자마치 7천억이라는 금을 들여서 설비 개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평균이 78.3%입니다. 그러면 좋을 때는 그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거의 94, 5%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7천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용률이 더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는 40%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근데 15년도부터 17년도 폐쇄하기까지는 정지가 몇 번 됐습니다. 그런데 발전소를 운전하다 보면 불시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수백만 가지의 부속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만 고장나도록 트립이 됩니다. 이게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두 건인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해소를 다 했는데도 원안위가 가동 승인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 핑계 저 핑계 지역주민 승인을 받아오라는 식으로 반드시 이 문제를 우리 탈원전을 저지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함께 막아야 됩니다. 앞으로 더 나간다면 우리 나라의 에너지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성과 같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안 됩니다. 시간이 가는 관계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탈원전을 저지해서 자원 경제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코센 노동조합 강인수 위원장님께서 원자력 발전소 기자재 업체 사항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 앞전에 저희 원자력 노동조합 연대 의장님께서 노이철 주장 말씀하셨는데 잠깐 제가 뭐하는 사람들이 좀 말씀드리고 저도 하겠습니다. 저희는 원전 발전소 건설 기자재 검증 기관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전 발전소 안에 모든 제품을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롭기도 하고 굉장히 좀 힘든 일인데 저희가 발주를 받아서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관의 대표이신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쓰리마일하고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언론이나 이런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을 한번 짚고 나가겠습니다. 그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는 그 시스템이 같은 거고 쓰리마일 쪽이 저희 한국 원전하고 제가 알기로는 좀 같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와 그 체르노빌은 인사사고나 이런 게 있었지만 쓰리마일은 인사사고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폭발도 거의 자체적인 그 룸 안에서만 폭발되는 거지 폭발했다기보다 그냥 사고가 났습니다. 그게 쓰리마일이 79년입니다. 최초 미국에서 발생된 겁니다. 그게 지금 2020년이죠 지금. 미국에서 그 원자력 안전에서 APR 1400이라고 설계 인증까지 받으신 거 언론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고가 있은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지진과 해일과 안전합니다. 그 안전을 그 기자들 검사하는 저희도 최대한 안전과 그 마음을 가지고 기자를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언론이라든지 그 잘못 알고 있는 사안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기자재 그 검사를 하는 그 코센이라는 데는 저희 전국단입니다. 물론 일본에 가서도 검사도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뭐 여러 2000여 개 업체를 만나면서 뭐 대표님이라든지 각 부서장 팀장들 만나면서 어려운 사항들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뭔 얘기를 듣냐면 2년 전 실질적으로 정부의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정부를 들어서자마자 신고리 오류가 공란되면서 정지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자재, 그러니까 공급업체, 저희가 공급업체라는 그 용어를 말씀드리면 건설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할 처를 공급업체라 합니다. 흔히 저희는 기자재 업체라고 하고요. 그러면 기자재 업체, 공급업체들은 생산을 안 하게 되면 직원들 월급을 어디서 나가겠습니까? 그걸 정부에서 지원을 했냐? 안 했습니다. 굉장히 심한 거죠. 그 월급 직원들한테 안 주면은 그 월급을 받고 가정생활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한울 3사, 천지 이렇게 쭉쭉 있다가 지금 신한울 3사 지금 재개도 안 하고 정지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정지된 상태가 왜 어렵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두산 지회장님이 와 계시지만 두산 같은 경우에는 약 5천억, 신한울 3, 4억이 5천억이 지금 정지된 홀딩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수많은 두산을 밑에 하청업체는 수많은 업체들이 엄청나게 힘들겠습니다. 그 작년 같은 뉴스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창원의 모 대표님께서 2020년 1, 2월에 문 닫을 거다.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원전을 시작하면서 개발 투자한 업체들 10억, 20억, 100억, 선반기기 1억짜리 사고 100억짜리 사가지고 개발했는데 이제 정부가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정부가 해라 해서 에너지 정책이 어린아이 정부가 해라 했는데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대표님 잘못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가 그래도 우리 기술이 좋다고 판단해서 뭐 수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맞춰도 건설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 나와서 샀으라. 그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지금 이 기자재 용역업체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뉴스 올렸는지 굉장히 많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기자 보시면. 이 상황이 업체들만 또 한 번 말씀드려 업체들만 힘드냐? 아닙니다. 가장이 힘들고 가장이 힘들면 가족이 다 힘듭니다. 가족이 힘들면 부모 형제도 힘듭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는 두산중공업이라는 원전의 메카가 있습니다. 창원경제가 더욱더 힘듭니다. 그 창원경제가 힘들면 상인들도 힘듭니다. 돈을 못 버는데 어디 나가서 밥을 사 먹고 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이 지금 정부에 물론 노동조합이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 먹고 사는 데서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원자력 노동조합 연대에는 소속된 그 6개사가 있습니다. 물론 두산중공업도 포함됩니다만
신한울 3사 재개를 위해서 저희가 꾸준히 지금 서명 활동과 사관내뿐만 아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정부 질문에서 그리고 정치인도 지금 사이로 성선이 앞져 있지만 정당 필요 없이 원전 발전을 위해서 하면 저희는 지지를 보수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어느 누가 저희들한테 비판하면 비판이 다르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비판이 뭐냐면 옆에 있는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건물 창원에서 물어보십시오. 누가 두산중공업과 관련된 업체에 열어보기 힘들이 없겠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신한울 3사 재개를 위해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경제 네트워크 대표 한영복입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유경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인들이 이 탈원전을 한다는 소리에 재작년부터 스스로 단합을 해서 탈원전을 저지하자고 일으킨 단체입니다. 전문가가 없이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스타디를 해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고 또 활동들을 하고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 전문가분들과 같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고 지금까지 이어온 그 단체입니다. 근데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창원이라든가 울진이라든가 이런 지역 경제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오늘 벌써 제가 아까 와서 봤는데 거리가 느낌이 다릅니다. 그것이 전반적인 이 분위기를 그대로 표출해주고 있는 것이죠. 탈원전이라고 하는 거 냉정하게 우리가 국민들 앞에 설득력 있게 그거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유령정책이고 이거는 한마디로 나쁜 그 이념에 경도된 자들이 국가를 실험 대상으로 버리고 있는 구판에 지나지 않는 것이 바로 탈원전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대규모 태양광 그 패널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폐기물 패널이 생각이 나는데 왜 그것이 생각이 나느냐, 가장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아주 못된 짓을 했었죠. 폐기물 패널이 몇백 톤이 나왔는데 그거 처분하지 못해가지고 아프리카에다 기부하는 척하면서 보내버렸어요. 몇백 톤을 처분하지 못해서 그와 같은 나쁜 짓을 했는데 2045년에 가면은 그 폐기물이 얼마가 나오느냐, 17만 6천 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누적해서 나오는 물량이 155만 톤이 나와요. 지금부터 바로 2, 3년 내로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바로바로 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원전을 해야 한다는 극명한 이유가 아주 간단하게 하나가 나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중단했는데 그만큼의 전기를 뽑아내기 위해서 패널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270만 톤이 있어야 합니다. 수십 년간 패널 폐기물 처리 비용을 들이고 그래도 제대로 안 될 텐데 원전 2기만 있으면 간단하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원전을 해야 합니까? 태양광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이 간단한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온실가스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85%의 원전과 LNG 15%를 조합하면은 1kW 시당 한 84g 이산화탄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15%의 태양광과 85%를 조합을 했을 때 85%의 LNG 발전을 조합을 했을 때 LNG 발전이 여기서 껐다 켰다 발전을 하고 부하 추종을 급격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원전을 쓸 때보다 태양광을 쓸 때가 온실가스와 메탄가스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25배 내지 40배까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량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외면하고 월성 1호기 60원짜리 원전은 비경제적이다라고 하면서 180원짜리 태양광 발전 세계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거 국민들이 만약에 자세히 알고 나면 이거 다 몽둥이 들고 뛰어나옵니다. 조국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180원짜리는 쓰면서 60원짜리는 경제성 없다고 폐기시키고 국민 경제를 이와 같이 망가뜨린다라고 하면 조국보다 그 정도가 훨씬 심한 것이죠.
온실가스 문제도 그렇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2015년도에 11,926명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들이 다 이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도 외면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면 자연환경 우리나라에 지금 태양광 패널이 어느 정도로 설치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몇만 군데가 설치되어 있죠. 몇만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설치한 것이 38%가 임야에다 설치를 하고 25%가 농지에다 설치를 했어요. 63%가 자연환경을 바로 훼손하면서 그 자리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 전남 공호에 가면은 40만 제곱미터의 습지대, 거기에 보호종을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그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밀어버리고 태양광을 설치한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국제적으로 이슈화시켜서 저거 막아야 합니다. 그 습지들을 다 밀어버리고 태양광 설치하게 해가지고 몇 사람 돈 벌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건 너무 이 가슴 아픈 일 아닌가요, 여러분? 이 환경단체들 다 어디 갔다 얘기죠?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 설치할 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전력망이죠. 독일의 사례를 보면 됩니다. 독일은 그 북부 지역의 풍력 발전에서 나온 전기를 남부 공업지대로 공급을 하는데 전력망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있고 계획 대비해서 전력망 설치율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전력망을 지나가는 곳곳마다 마을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은 태양광 패널이 보이시는데 두 곳 중에 한 곳의 비율로 깡통 태양광입니다. 왜? 전력망이 연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보도되기를 늦으면 2025년도에 가가지고 연결이 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독일의 사례를 보면은 25년도에 연결이 될지 35년도가도 연결이 안 될지 모르고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그 패널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연결 안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워낙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절반이 연결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패단들이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거와 타당성이라든가 어떤 설득력 있는 이유 이런 것을 다 배제한 채 태양광 패널을 깔기만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놈들은 전부 다 보조금에 빨대 꽂아놓고 그것만 생각하고 즐기는 놈들이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당장 그렇게 생각이 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태양광을 쓰려고 하면 태양광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써야죠. 태양광이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전기가 얼마만큼이냐. 어떤 사람들 보면 완전 정신 나간 소리 합니다. 태양광으로 100% 전기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태양광으로 최대 전력 공급한 것이 우리가 1년간 소비하는 전기의 15%가 고작이에요. 하루에 3.6시간밖에 발전 못합니다. 태양광 사업하세요 소개하는 자료들 보면 하루 3.6시간을 근거로 해가지고 수익성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그걸 알면서 태양광으로 100% 쓸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15%가 최대치인데 여기서 제가 이건 추정을 해낸 거지만 오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차 있어봐야 2, 3%밖에 안 납니다. 더 이상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15%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태양광 패널 설치를 빨리 설치에 들어가는 나라라고 가정을 하고 앞으로 전력 공급이 어떻게 되냐 그 구조를 보면요. 2040년에 가서 우리나라가 태양광의 전력 비중 15%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19년에 전력 발전량을 1로 보면은 2040년에 가서는 1.9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됐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은 연간 3.1%씩 증가하면서 1에서 1.9가 돼요. 2040년에 1.9면은 그 중에 15%가 태양광이니까 나머지 85% 1.615가 나머지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61.5%가 증가해야만 합니다. 태양광을 최대한으로 쓴다 하더라도 원전이 61.5% 증가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61.5%가 얼마냐? APR 1410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분석이 하나도 없이 지금 무조건 원전을 없애버리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2030년까지 11기에 해당하는 원전을 다 없애버린다라고 하고 지금 태양광 패널은 전력망에 연결시키지도 못하고 있다면은 얼마 안 가서 전력 대란은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월성원전 1호기를 폐기시켰는데 2030년까지 또 다른 부실을 잡아가지고 또 하나만 더 폐기시켜도 전력대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나라에서 전력대란이 오면 경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중국이 1대1로라는 사업을 하면서 수천억 불을 투자하고 있죠. 그 1대1로 사업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에너지 수송로 확보하는 거예요. 육상의 실크로드, 해상의 실크로드 해가지고 걔네들 완전히 침략적으로 합니다. 저 남사군대 강제로 시멘트 부어가지고 이거 우리 땅 하는 거지 걔네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거기 막히면 에너지 수송로가 막혀서 자기네 침몰해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자멸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스마트만 하더라도 해외 시장의 규모가 1000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다른 경쟁국들을 제치고 나서 제일 먼저 개발한 이 원전 스마트 시장만 해도 우리에게 엄청난 먹거리를 갖다 주는데 경쟁자가 없는 1000조의 시장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멸해버린다라고 하는데 이건 다른 나라의 동정심도 못 구합니다. 서로 조롱밖에 못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탈원전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실험해온 지가 이제 만 3년입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은 버텨왔지만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탈원전의 업보, 국가 실험의 업보가 큰 대형태가 연속으로 터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 탈원전 하나만이라도, 이 탈원전 하나만으로도 국가 안보와 경제가 완전히 절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체르노빌의 사고를 겪은 우크라이나가 11개의 원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원전에 반대했던 나라들이 거의 다 돌아서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탈원전을 한다는 이 우스꽝스러운 일, 이거 당장 저지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이제 터질 단계가 와 있습니다. 다음 달에 비상사태가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고 다다음 달에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원전의 전력에서 터질 수도 있고 외화가 빠져나가면서 금융에서 터질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 터질 수도 있고 안보에서 터질 수도 있고 어디에서든지 지금 다 터질 만한 그런 위험 상황에 우리가 몰려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완전히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탈원전에도 적극적으로 이걸 갖다 저지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호 한번 외치고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태양광 반대하고 크게 한번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따라해 주세요. 준비! 네! 태양광 반대! 태양광 반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자력 국민연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참 오늘 제가 이 울산에서 여기를 오면서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 길을 가고 있나. 또 여기 와서 우리 힘들게 또 이 자리를 만드신 우리 김영수 대표님 아마 힘들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불철주야 이 애국 정신을 가지고 하시는 우리 신광조, 주기양, 최영대 대표님 항상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참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정부나 대통령이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그리고 국회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국민의 경제를 망치고 있으니까 이제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정말 가슴 아픈 겁니다. 왜 국민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은 국가를 망쳐가고 오히려 혜택을 받아야 될 국민들은 거리로 나서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오늘도 오면서 이 자리가 많이 이렇게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쓰라립니다. 얼마나 많은 압박을 가했으면 이 창원의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비일 수밖에 없는가. 원전 국민연대가 출범하게 되는 과정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이죠.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취임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무지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정말 제대로 국민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나를 찍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내 국민으로 생각하겠다. 그랬죠. 그리고 기회는 가장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하고,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무척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원자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6월 19일 고리 1호기를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맞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을 거부할, 그러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영구정지 선포사에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1638명이 죽었다. 국제적, 또 일본한테 항의를 받았죠. 참 망신덩어리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간 탈원전 정책, 또 멀쩡하게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가던 신고리 오류쿠기 갑작스레 공론화를 했습니다. 공론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 국민이 가장 현명했습니다. 제가 그 일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면서 나름대로 한손 노동자의 몸을 담으면서 했는데 도저히 공론화는 이겨서 신고리 오류쿠기는 재개됐지만 도저히 힘에 붙여서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2017년 12월 5일날 원자력 정책연대를 만들게 됩니다. 학계와 노동계, 산업계, 선배님들, 시민사회단체까지 이렇게 해서 다시 그때부터 탈원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각계각층으로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 가면서 나름대로 언론과 여러 군데를 했지만 도저히 진짜 세계의 경일기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7일 드디어 이거는 전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국민연대를 국회에서 창립하기에 이르릅니다. 전 국민이 나서서 이 탈원전 정책을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과 국민의 미래의 삶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조 아래서 시작한 것이 지난해 12월 19일 부울경 지부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월 18일은 대구 경북 지부가 또 성황리에 출범을 해서 이 대국민 활동을 시작하려고 또한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이 탈원전 정책은 아무도 정말 이 법을 지키는 사람 없이 대통령 공약 한마디로 행정개혁이라는 지금 민영하에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지금 국회도 막지 못하고 국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법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정권의 행포는 우리 국민만이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원자력의 흑역사에서 지금 현재까지 약 600기 정도가 60년 동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80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40년도 쓰지 못한 것을 지금 월성 1호기 폐로를 했습니다. 원자력 정책연대와 원자력 국민연대에서 지금 원안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어떤 이런 것은 정책연대나 국민연대가 바로잡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참 비유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마는 두 발 달린 오토바이가 가다가 미끄러졌다고 지금 네 발 달려서 잘 가고 있는 자동차까지 다 세우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 정책입니다.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어떤 이런 부분 또 그러한 원전 기술이 이렇게 세계 최고가 돼서 말 그대로 스마트 원전, 연구용 원전, 그 다음에 일반 대형 원전 전부 다 전 세계에서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항상 장인순 박사님께서 어디 가서든지 강조하십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태양광 하신 대표님 맞습니다. 천주시장을 그냥 갖다 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원전 산업이 새롭게 부흥해서 이 창원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그날까지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큰 일을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영대입니다. 저는 2013년도에 공직에서 퇴직하고 전북 진안에서 지금까지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을 하고 있는 제가 왜 이 자리에 섰을까요? 저는 2018년도 6월 15일 날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 6기 계획된 원자력 발전소 6기를 취소하는 걸 보고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겠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그때 아빠 뭐 했냐고 보면은 제가 대답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제가 탈원전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아무 힘도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그 뒤로 지금 우리 조기양 대표님, 신강조 대표님 이런 분들과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자력 발전소 6기 취소시키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나서느냐 하실 분도 있습니다. 탈원전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 국민들 절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쪽의 전문가 경제학자들까지도 탈원전의 망국적인 영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망국정책 탈원전 하면은 너무 심한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저명한 학자들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에 반대되는 원자력 중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얼마나 천양지차의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하면 보통 그거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점차 줄이고 전기가 그거 뭐 조금 올라와서 뭐 5만 원 내던 거 한 6, 7만 원 내는 거 내면 되는 거 아닌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금률 3%에 달합니다. 3%에. 원전을 포함하면은 한 18%까지 올라갑니다. 식량 자금률 26%에 달합니다. 74%의 식량을 다 사옵니다. 사료는 거의 다 사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와 석탄, 석유, LNG 그 식량을 뭘로 사옵니까? 달러로 사옵니다. 한국 돈 항공모함으로 갖다 줘도 석탄 1리터 사오지 못합니다. 달러를 줘야 됩니다. 그 달러를 지금 뭘로 벌고 있습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중화, 철강, 자동차, 조선 이런 걸로 벌어옵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벌어오고 있는 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중화, 철강 이런 겁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원가, 생산 원가의 20, 30%가 바로 전기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들의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낮은 전기 요금에 전기가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전기가 공급돼야만이 이런 산업들이 경쟁력을 갖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산업들이 자리를 잡은 것은 우리나라가 계속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90년대부터 한때 50% 이상을 원자력 전기로 아주 싸고 그 당시 지금은 110원대지만 그 당시에는 50원대 이하였습니다. 이런 전기 또 고품질의 전기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생산 경쟁력을 갖추고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탈원전 해가지고 전기값이 이미 110원대까지 올랐어요. 앞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규모 정전 한번 일어나면은 어마어마한 불과 얼마 전에 삼성에 정전이 있어가지고 몇백억 피해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지 그건 실수에 대한 정전이지만은 앞으로 탈원전이 본격화 되면은 구조적인 정전이 본격화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과연 우리나라의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가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철강업체에서 크게 지금 벌써 이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왜? 제가 오늘 창원에 오면서 보는 뉴스예요. 왜? 종선 끝나면 바로 전기가 폭탄이 떨어지니까 철강업체, 현대제철하고 동부제공은 그래서 전기료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기 요금이 원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기 요금 올라오면 바로 이 원가 부담으로 자꾸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벌써 제철업계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오면서 봤어요. 제철업계는 이유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가 왜 다 죽은지 아십니까? 전기 요금이 중국하고 경쟁이 안 돼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태양광은 기술을 그게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기술 격차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정적인 게 전기값이에요. 그래서 전부 중국 업체한테 따라잡혀갖고 무슨 오시아인이 웅진 전부 다 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태양광 늘린다 해도 전부 중국 업체 사서 이게 태양광은 우리 경제에서 태양광 업체들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망해도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중화학, 석유화학 업체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서 죽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달러를 뭘로 벌어오겠습니까? 달러가 벌어올지 못하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식량, 석탄, 석유, LNG를 뭘로 수입해 오겠습니까? 제가 59년생입니다. 제가 6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 논두리에 콩 심고 산에서 돌방을 채취하다가 불 떼고 그걸로 먹고 살았던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천만 명이었어요. 지금 만약에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5천만 명이에요. 그렇게 살더라도 2천만 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어 죽고 굶어 죽어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처참한 아비규환 지옥대가 연출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현실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탈원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탈원전이 이렇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재 인류의 기회로 우리가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자력 기술을 우리가 살려서 지금 우리 원자력 비중이 27%입니다. 27%. 한때 50%까지 갔던 게 23%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비상 걸리니까 돌려가지고 현재 27% 돼요. 프랑스가 75%입니다. 우리가 원자력 비중을 프랑스처럼 앞으로 3배로 올려야 됩니다. 3배로 올려가지고 지금보다 우리가 지금 24기니까 앞으로 50기 더 지어야 됩니다. 50기를 더 지게 되면은 매년 5기씩
10년간 계속 착공을 합니다. 원자력 산업은 종합산업이기 때문에 당장에 거대한 경기 부양 효과가 일어납니다. 시멘트, 제철 모든 산업에 경기가 살아납니다. 창원 경기에 다시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소가 한 기 완공이 되면 뭐가 떨어집니까? 전기요금이 떨어집니다. 전기요금이. 가서 전기요금이 떨어지면은 모든 산업에, 모든 제조업에,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경쟁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제조 산업의 경쟁력은 인건비하고 에너지 비용입니다. 인건비는 더 이상 낮출 수 없어요. 노조 때문에 낮출 수 없어요. 그리고 낮춰서도 안 돼요. 낮출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석탄 석유는 안 돼요. 국제유가, 국제기준가 유일하게 우리 힘으로 낮출 수 있는 게 바로 원자력 발전을 획기적으로 높여가지고 전기요금 내리면은 가서 우리 힘으로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우리 제조업은 경쟁력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다시 활기찬 경기에 다시 돌아갑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기후변화 때문에 원자력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벌써 세계적인 석학들이 계속 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또 하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방사선 결코 재앙이 아니다. 체르노빌 100만 명 죽는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죽은 거 43명밖에 없다. 후쿠시마 100만 명 죽는다고 했지만 방사선으로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이걸 뭘 의미하냐? 방사선은 재앙이 아니다. 50년 전부터 수천 번의 핵폭탄 실험이 있었고 그동안에 방사선 누출났다고 체르노빌 원자폭탄 400에서 500개의 방사선이 유출됐습니다. 100만 명 죽었습니까? 43명 죽었어요. 후쿠시마 원자폭탄 60개에서 70개 누출됐습니다. 100만 명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방사선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방사선은 에너지 일종일 따름이에요. 열과 똑같은 에너지 일종일 따름이에요. 우리가 100도시에서는 화상을 입지만 30도시에서 화상을 입습니까? 방사선도 똑같습니다. 강력한 5.1시버트 이상의 방사선을 쬐면은 한 달 내에 단수가 당연히 죽어요. 100도시에 화상 입은 거랑 똑같습니다. 100mS도 똑같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한 명도 안 죽습니다. 그건 세계 과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웨이드 에리슨 같은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방사선 허용한도를 1000배 이상 높여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서서히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 때문에 원자력을 나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방사선이 안전하다면 원자력을 나눌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적인 원자력 르네상스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자력 르네상스에 유일하게 거꾸로 나가는 나라가 독일하고 한국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독일 따라다니는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다 쫄딱 망했어요. 탈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전쟁은 3차 전쟁. 유일하게 독일 따라다니면 한국 같이 따라다니면 훨씬 처참하게 망합니다. 요 얘기만 하고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얼마나 큰 게 아십니까? 3천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 한반보다 300배가 큽니다. 미국, 중국, 유럽, 인도를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여기에 인구가 12억에서 한 15억 정도 돼요. 워낙 해가지고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15억 잡으면은 우리 한국 인구보다 30배 큽니다. 여기에 전기 생산량이 어느 정도지? 우리나라보다 한 30%밖에 안 돼요. 이 나라들이 문명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휴대폰을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전기가 필요해집니다. 21세기는 전기 문명의 시대예요. 이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까요? 대안은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중동과 다른 나라는 다 짓긴 하더라도 중동과 아프리카에만 어마어마한 6천조 원 이상의 원자력 시장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기술국가, 세계 최고의 원자력기술국가, 이 결합을 해서 원자력 발전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의 전 해안에 원자력 발전 딱딱딱딱 배치해가지고 전기 공급하는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시장을 미국은 보고 있고 그 시장을 보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보 박사 통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있는 나라가, 무시하고 있는 정권이 어딥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주입분들한테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놔줘서 이런 망국적인 탈원전의 현상을 알고 우리 원자력 중흥을 통해서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어느 나라 눈치도 받지 않는 초인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10분, 100분 설득하고 그분들이 100만 100만 분들한테 설득해서 탈원전을 분쇄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초인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으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한번 원자력 중흥으로 대한민국 살려내자 이 큰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중흥으로 대한민국 살려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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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통해서 하셨고 극동대학교 교수로 재임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200여 개의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200여 개의 환경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탈원전 때문에 우리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 경제가 무너져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풍력발전기로 우리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죠. 당연히 환경단체가 나서야 되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이른바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가 필요한 전기를 모두 생산할 수 있을까요?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15분 정도 가면 가파도라고 평평한 섬이 나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섬이기에 바람이 1년 내내 세게 붑니다. 얼마나 세게 부느냐? 거기서 자라는 암소의 뿔이 바람에 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바람이 강합니다. 또 날씨가 화창한 날이 많아서 태양빛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도 잘 되고 풍력 발전도 잘 되겠죠. 따로 디젤 발전기 돌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필요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우리 정부가 그 가파도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야, 이렇게 풍력도 좋고 태양광도 좋으니까 여기서 에너지 자립 실험을 해보자. 섬에 사는 사람이 460명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230억 원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순전히 신재생 에너지로 필요한 전기를 만들어보자.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1인당 5천만 원. 1인당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실험한 결과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작업이 가능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했어요. 이 실패한 실험을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또다시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탈원전 정책입니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가파도에서도 실패한 실험인데 이 내륙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탈원전을 하느냐 물어보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우리 후손들의 안전을 위해서 탈원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 때문에 사람이 죽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간 지 40년이 넘지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거나 방사능으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석탄 발전소는 어떻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석탄을 싣고 나누는 도중에 컨베이어 벨트에 쓸려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런 사고 종종 일어나죠. 예, 감사합니다. 우라늄 1kg의 연료만 있으면 우라늄 1kg의 연료만 있으면 석탄 3,000톤의 연량을 냅니다. 그러면
1kg이면 계란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탁구공보다 좀 더 큽니다. 25톤 트럭 120대만큼의 석탄을 싣고 와야 그만한 연락을 냅니다. 어느 것이 더 환경적입니까? 친환경적입니까? 우리나라 석탄 우리나라에서 안 납니다. 어디서 수입합니까? 인도네시아에서, 호주에서 수입해와야 돼요. 그러면 석탄 파는데 에너지 들어가죠. 그 먼 나라에서 배 싣고 들어오는데 또 에너지 들어가죠. 항구에서 또 발전소까지 이동하는데 또 에너지 들어가죠. 발전소에서 불 태울 때 뭐가 나옵니까? 미세먼지, 온실가스. 지금 과학자들은 다음 세기 2100년부터 대멸종의 시대가 시작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우려가 과장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몇 개 꼽으면 호주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호주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있습니다. 애들레이드라고 바닷가에 있어요. 호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지금 호주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여름이죠. 애들레이드의 온도가 기온이 4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46도. 지금 대한민국이 소환과 대한 사이 엄동설한 가장 추울 때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꽃이 피고 있어요. 여름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름에 한겨울에 이렇게 따뜻하니까 좋긴 한데 올여름이 참 걱정입니다. 이런 온난화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사과가 경기도 가평에서 나오고 있어요. 생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는 건 좋은데 생태가 무너집니다. 호주에서 박쥐떼가 무더기로 죽고 있대요. 박쥐떼가 무더기로 죽고 있다. 박쥐만 죽을까요? 생태계의 한 축을 이루는 이 생물군이 죽고 나면 이 생태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의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생태가 파괴됩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이유는 뭡니까? 화석연료의 사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 세계 문명을 계속 이어가려면 온실가스,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사용해야죠. 바로 그것이 원자력입니다. 왜 원자력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부에서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주는 보조금 때문에 입을 닫고 있는 환경단체들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몇 푼의 돈 때문에 대한민국을 죽이고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미래 세대의 꿈을 빼앗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탈원전을 반드시 저지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멸, 자살을 막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애써주신 경남 여성신문 대표 김영수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구호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철회하라 이것만 좀 복창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 파괴, 경제 폭망, 탈원전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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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창원 시민의 결의. 우리는 죽어가는 창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결의한다! 우리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은 원자력을 더 많이 활용할 것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과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일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와 풍력 발전단지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주목하며 원자력이 가장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전력 생산 수단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신한율 3, 4, 5기 건설이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월성 1호기 폐쇄를 밀실에서 결정한 정부를 규탄하며 월성 1호기의 즉각 가동 재개를 요구한다. 우리는 원자력이야말로 전 세계의 환경을 지키고 번영을 보장하는 에너지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탈원전 정책을 당장 처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1월 15일 창원시민연대 1동 감사합니다. 주 샀던데 주차권 주 샀던데 하나 얻을 수 없을란가 어떻게 된다 모르겠는데요. 다 오셔야지. 아니 김국장은 사진을 빼고 딴 사람 같이 김국장도 오고. 좋은데 이게 사실 이게 더 차가 좋을 것 같아. 같이 오세요. 갈 때 들리죠? 네? 오세요. 이거 아니면 안 먹고 살아야겠는데?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가장 그래도 그래도 손으로 했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지금 다 나오거든요.